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22년 12월 겨울에 찍은 영상이었죠. 변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포인트, 제가 감히 대인문 활짝 여는 황금 열쇠라는 표현까지 썼었죠. 2022년 12월 22일 제가 엄청 강조했던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자,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큰 방법,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입시와 교육 어렵지 않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자, 2028 대입,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대입이죠. 09년생 이하는 필수 시청 영상입니다. 자, 이번 대입의 가장 큰 변화는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선택 과목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중요한 모든 과목을 다 같은 시험지로 본다는 겁니다. 충격이죠. 그 중에서도 사회과학은 파격적인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총 17개 과목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2개 과목만 선택을 해서 시험 보면 되는 방식이었어요. 국가에서는 문과, 이과 구분을 없애겠다고 진작부터 방향을 잡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구분이 있었죠. 주로 문과는 사회 과목에서 2개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고 이과는 과학 과목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문과도 통합과학 해야 하는 거고 이과도 통합사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지리, 윤리, 일반사회, 경제, 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통합과학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문제는 이제 문과, 이과 구분이 없이 이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와 양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과목이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변별력을 위해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도 출제가 될 거예요. 깊이까지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변하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된 일이기는 했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 즉 선택 과목으로 인해 매년 유리한 학생과 불리한 학생의 차이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 과목 때문에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 의대 아예 지망을 못하고 수능에서 한 개 틀렸는데 스카이 의대를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선택 과목은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미 대학이 한두 과목 잘하는 학생에게 유리했던 과거의 어떤 시험 형태에서 주요 과목을 균형 있게 잘하는 학생이 유리한 상태로 바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과거에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영어 인증 점수나 수학이나 과학 경시대의 점수가 높으면 다른 과목이 좀 부족하더라도 대학 가기 유리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점점 사라지고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주요 과목 균형 있게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으로 바뀌고 있었죠. 여기서 사회과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겉으로는 사회과학이지만 이 과목들이 국어, 비문학, 인문논술, 수리논술, 구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두 분야의 특출난 천재들을 요구했다면 이제 세상에서 요구되는 인재들은 융합형, 통합형 사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죠.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들은 이렇게 빠른 세상에 더 빠르게 적응하고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인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입도 마찬가지죠. 예전처럼 한두 과목을 압도적으로 잘하는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주요 과목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학생이 유리하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국영수는요, 대부분 일찍부터 준비하는데 사회과학 일찍부터 준비하는 학생들 절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회과학 일찍부터 준비한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사회과학을 반드시 미리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자, 이제 사회과학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아셨죠? 그러면 사회과학 학습하면서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쌓이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회과학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워요. 양도 워낙에 방대하고 내용도 다양해서 하루아침에 쉽게 접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빠르면 초등 4학년, 늦어도 중등부터는 학습적으로 접근하게 해주세요. 난이도는 교과서 수준 충분히 이해할 정도가 되면 됩니다.
교과서 자습서 있죠. 자습서로 이해도를 확인해 보세요. 매 단원마다 문제 풀었을 때 80% 이상의 이해도를 보이면 됩니다. 설령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넘어가서 여유가 되는 만큼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회과학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시 또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100% 완벽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했다는 생각이 드시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선행보다 구멍나지 않는 현행이 중요하죠. 사회과학이 중요하다고 학원을 또 막 가시거나 선행을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는 대입 전문가들 90% 이상은 최소한 다 저랑 같은 말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고등까지 와보면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대입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물론 할 수 있고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 뭐 굳이 안 할 필요 당연히 없죠. 학생에 따라 다르게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선행보다는 현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기에 구멍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기만 잘 잡혀 있으면 쌓아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게 사회과학이에요. 미리 앞서서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책 100권보다 사회과학 교과서 학습이 중요합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국어 비문학이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이것에 대비하겠다면서 비문학 독해책 따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배경 지식을 쌓아주시겠다면서 많은 양의 독서를 강요하는 분들도 있죠. 이러한 방식이요. 비효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비효율적인 모든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책 없이 긴 시간을 마냥 의자에 앉아있다고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짧은 시간으로 효율은 최고로 높이는 게 좋죠.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 학습입니다. 물론 고2, 고3 정도가 되면 비문학 독해책을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 또 반드시 필요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비문학을 위한 교재를 저는 따로 풀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중등, 초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영상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 교과서 모든 내용이 그냥 비문학이에요. 왜 이거를 안 하고 따로 비문학 교재를 사서 보는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는 게 좋죠.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 따로 비문학 교재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회과학 교과 내용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게 비문학 독해를 열심히 연습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니까요. 게다가 책 100권보다 균형 있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책 중에 가장 정확한 지식을 그것도 골고루 쌓아주는 게 사회과학 교과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국어 비문학 지문 중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문들 대부분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등장하는 개념들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는 건 사회과학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는 당연하고 나아가서 국어 비문학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논술, 구술 역시 논리적으로 내 생각 쓰는 거 아니에요. 초등부터 고등까지 학생으로서 배우는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 정답이 있는 답을 쓰는 거죠.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제시문들이 실제로 논술에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글로 쓰면 논술, 말로 하면 구술이 되는 거예요. 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사회과학을 제대로 학습하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 오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대입이 바뀌기 전에 한 2년 전쯤이었잖아요. 사회과학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대입 강사들 이미 이 사실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사회과학을 위해서 따로 학원 가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해당 학년, 딱 교과서 수준으로, 딱 자습서의 내용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학기 중에 다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방학을 이용해서 복습 예습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방학 때 하루 1시간 정도씩만 투자해도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자습서 한 권 다 본 이후에는 유난히 어려웠던 부분만 반복해서 학습해서 보면 되죠. 자,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회과학이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질 거라는 거. 그런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 영어만 하고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교과서 수준의 학습만이라도 구멍나지 않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유리한 고지로 올라서게 될 거라는 거.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대입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길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